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3일 최병민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그 다음에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뭐 3명은 검사들이죠. 탄핵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요, 24시간 이후, 그 다음에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내일 표결한다고 하죠. 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만약이 아니고 뭐 통과가 되겠죠. 제적 과반수니까 뭐 지금 뭐 민주당 단독으로도 과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감사원장이나 이 서울중앙지검 수사지휘 라인, 이 사람들의 탄핵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는 국회 단계에선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묻지마 탄핵이고요. 이거는 그냥 표대결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승부는 뭐 예측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뭐 민주당이 단일 대오가 무너지지 않는 한 현재 뭐 그럴 가능성은 제로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표결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다. 그럼 통과하면 즉시 이 사람들에 대한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자, 이 탄핵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요,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한 부실한 감사가 있었다. 뭐 이런 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직무상 취득한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뭐 이런 주장.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당시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뭐 이런 주장. 뭐 이런 것 등등이고요. 심지어 탄핵사유에 들어간 것 중에서 월성원전 감사 자체가 부당했다. 왜냐면 이 이후에 뭐 무죄 선고받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최재해 감사원장 시절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죠. 이런 엉터리 사유로 나머지 3개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어쩌고 한다는 거는 민주당의 시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주장이다. 의혹이다. 근데 그걸 근거로 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거 심판해 주시오 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당연히 감사원 현직 최달령 사무총장이 이제 이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뭐 감사를 하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절차, 과정 아무 문제가 없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라면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특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이 부분이 뭐 국회에서 민주당에 의해서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그거를 수용할 생각조차 없다. 뭐 이런 거고요. 이래서 이제 이른바 탄핵 전투가 시작되는 거죠. 뭐 공격하고 방어를 하는데 뭐 감사원의 방어는 어찌 보면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인다. 실질적인 힘이 없으니까. 실질적인 힘은 국회가 가지고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한 이유, 이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불공정한 수사를 했다. 통상의 수사 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아마 이거는 뭐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 뭐 이런 걸 지목하는 거로 보이는데, 이거는요 통상의 수사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약간의 뭐 특혜성 내지는 뭐 하여튼 그 이유는 뭐 중앙지검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무슨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라는 건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는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압수수색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건 검찰의 재량입니다. 검찰뿐만 아니고 수사기관의 재량입니다. 근데 이 재량을 글쎄 뭐 재량이라는 거는 재량권 남용도 없습니다. 그거는 뭐 직권남용이라는 게 좀 있는데, 수사를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수사기관의 판단이죠. 이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아니 너희는 수사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했느냐,
그건 아니죠. 헌재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수사야 A라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B라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탄핵의 사유로 지금 제시했다 하는 거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대검 말할 것도 없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말할 것도 없고 중앙지검 부장검사에 이어서 이제 평검사 200여 명이 집단적으로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을 했다. 물론 공무원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워낙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이제 검사들의 이프로스라는 그 내부 망 이런 데 이제 집단적인 의견을 제시한 거죠. 그러나 검찰은 또 검찰 나름대로의 업보가 있습니다. 일부 언론 매체들에서 이를 검난 이런 식으로 표현하던데 검난은 아닙니다. 검난은 검사들의 난 이런 건데 이거는 야당과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검난이라는 거는 권력에 대한 저항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야당 권력도 권력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언론계에서 쓰는 검난이라는 용어는 행정권, 행정부 소속이죠. 이게 난이 되려면 직접 자기들의 지휘권자에 대한 반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야당은 직접 지휘권자는 아니거든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검난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이 왜 중앙지검 지휘부를 이런 식으로 탄핵을 해서 직무정지 상태를 만들려고 할 것인가? 역시 현재 아직까지도 수사 중인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차질 이런 것들을 빚기 위한 거죠. 당장 법무부를 비롯해서 대검 중앙기관까지 여기에 그 반박하고 여론전을 벌이느라 상당한 정도의 동력을 여기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 수사로 쏟아부을 수 있는 동력이 좀 줄어든다고 봐야죠. 그걸 노렸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재판 중의 공소유지 여기에도 차질을 빚죠. 지금 현재는 공소유지의 지휘 라인이 중앙지검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이런 지휘 라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장검사 이상 3명을 날려버리면 이 지휘 라인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지휘 라인이나 아니면 직무대행이 들어와서 공소유지, 이재명, 김용 이런 사람들의 공소유지를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상당한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죠. 또다시 숙지를 해야 되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논리를 전개해야 되지? 완전히 다른 사건을 지금 새로운 권한대행들이 들어서서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전략상 차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늘어지는 경향이 있겠죠. 이런 걸 지금 민주당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에 대한 노림수? 그거 뻔한 거죠. 직무정지, 최재해 감사원장이 직무정지가 되면 감사원법에 따라서 고참 감사위원이 이어받게 되는데 곧바로 이어받는 조은석 감사위원이라는 사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요. 친문재인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내년 1월에 그만둡니다. 근데 그 다음을 보니까 김인회 감사위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조은석 감사위원보다 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책을 쓰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상당 기간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하면 감사위원회는 7명의 합의제 기관인데 원장이 빠지니까 3대 3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무런 결정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걸 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실질적인 감사원장 교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의 임기가 내년 11월입니다. 이번에 아마 탄핵이 돼서 직무정지가 되고 헌재로 넘어가면요. 아무리 안 해도 한 6개월 이상은 심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사실상 임기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1개월 남았는데 6개월 이상, 그것도 말이 6개월 이상이지 몇 개월 걸릴지 모릅니다. 헌재에 지금 탄핵 사건이 얼마나 많이 넘어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최재해 감사원장은
복귀가 힘들 수도 있을 정도다. 헌재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상 교체다. 그동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알박기 인사를 했던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해야 되니까 뭐 이런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을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4일 본회의, 내일 본회의에서 이 뭐 탄핵안은 뭐 당연히 가결이 되죠. 그럼 그거에서는 제가 전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전투에서는 민주당이 완승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2차 전투는 직무정지 상태에서 이제 뭐 수사의 차질을 빚고 감사의 차질을 빚고 이런 걸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차질을 빚을 것이 명백해지니까 2차 전투도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다. 그럼 이제 3차 전투는 헌재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최종전입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지금 현재 중립적 법조인들이 예상하건대는 이 아까 제가 그 탄핵 사유를 말씀드렸듯이 뭐 최재해 감사원장 시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 탄핵, 이거는 뭐 그냥 각하입니다. 기각도 아니고요. 요건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헌재에서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일방적인 의혹 제기지 그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실해. 그래서 부실해. 어떤 게 부실한 거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 중에 어떤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가 탄핵 요건인데 어떤 법률을 위반했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 법조인들의 압도적 다수는 이건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3차전 최종 전투에서는 결국은 이 지금의 탄핵 대상자들이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원이나 검찰의 반발, 이 부분도 일반 국민들의 여론전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건데 아마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민주당의 태도가 잘못됐다 뭐 이런 쪽이 약간 아마 우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 가지고서는 이 판을 뒤엎지는 못한다. 그래서 제가 1차, 2차, 3차 전투, 1차, 2차 전투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하겠지만 3차 전투에서는 탄핵 대상자들이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치적 효과는 민주당이 거두게 될 것이다. 그거는 뭐 불편하지만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헌재에서 탄핵 기각이 내렸을 때 그 부당하고 황당한 탄핵을 소추했던 민주당에 대한 응징, 이게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응징할 방법은 국민들밖에 없다. 그런 거죠. 만약에 국민들이 아유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민주당의 이 황당한 국정방해 행위, 이거는 또 묻히게 된다. 이게 묻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국정운영평가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면 민주당에 대한 책임이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대응도 일부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